오늘 사실 요새는 점점 제가 이분 놀리는 게 이게 참 낙이야 요새는. 이분의 반응도 재밌어요. 아니, 그 반응 때문에 그렇죠. 표정도 많으시고요. 어. 솔직한 그 표정으로 저희의 마음을 사로잡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이고요. 칼폴리 포머나에서 상담심리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빵빵 터져주시고 반응을 해주시는 게 김영준 씨한테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뭘로 박사님을 한번 또 이렇게 또 그럴까 저 반응을 유도해내나. 맑은 날씨를 좋아하세요? 이런 날씨를 좋아하세요? 좀 맑은 날씨 좋아해서 캘리포니아 왔는데 요즘 실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왜 이렇게 여성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날씨 선호하는 분들 은근 또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우중충한 날씨. 비 오는 날씨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고.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비 오고 바람 불고 이런 날씨 아주 싫어하거든요. 저는 쨍쨍한 날씨. 그러니까. 네. 햇살이 그냥 거리로 직각으로 떨어지는 그런 네. 날씨가 참 좋은데. 그런 날이 오면은 또 너무 덥다고. 그렇지. 또 그때는 더 없다고 또 이제.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요즘은 정신 건강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많이?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seasonal affective disorder라고 이제 계절성 이제 증후군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좀 이제 날씨나 그 일조량이라고 하죠. 그 해를 네. 좀 이렇게 쐬는 그런 양이 분명히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날씨가 화창한 해도 보이고 네. 그런 날을 좀 선호합니다. 여기 신체적으로도 이런 날은 광합성 작용도 잘 안 돼갖고 말입니다. 네, 비타민 D가. 비타민 D가 좀 많이 네. 만들어줘야 좀 사람이 좀 밝아지는데 말이죠. 네. 뭐 조만간 캘리포니아의 날씨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엄마 아빠 얘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아버지의 날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버지의 날 특집으로 제가 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도 우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거에 이어서 오늘은 좀 이제 자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뭐 사실 뭐 부모님에 대한 얘기도 되겠지만 조금 초점을 이제 2세대, 3세대 분들, 이제 네. 이민 2세대, 3세대 자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상담을 드리는 많은 분들이 한 20, 30대, 네. 이제 2세대, 뭐 3세대, 뭐 2세대 분들, 1.5세대나 2세대 분들이 더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상담을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부모님과의 갈등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어떤 말이 자주 등장하냐면 아시잖아요. 전형적인 한국 부모님이세요. 아시잖아요. 전형적인 뭐 동양 부모님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보편적으로. 일단 시작을 일반화를 시키는구나. 네. 전형적인 한국 전형적인. 부모님. 네. 박사님도 아시잖아요. 전형적인 한국 부모님이에요. 뭐 박사님 부모님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일단 일반화 시키고 시작하는구나. 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그게 무슨 말이세요? 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네. 왜냐면 이해하죠. 네,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참 그 이미지라는 게 참 무서운 건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딱 그려지는 어떤 부모님 상이 있어요. 어머니든 아버지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사실일까? 그 이제 저희가 어떤 점일까가 아니라 사실일까? 그게 만들어진 허구인지 어. 네.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인지 네. 거기에 대한 의문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어떻게 그런 이제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 아버지들의 이미지, 뭐 Asian parents 이런 이미지들이 왜 생겼는지 뭐 따지고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예전에 타이거 맘이라는 책이 이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그것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한국 엄마들은 다 타이거맘인 줄 알아. 맞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이제 상담 오신 분들이랑 얘기할 때 뭐 전형적인 뭐 동양 부모님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이미지가 이제 있는 거죠. 네. 좀 뭔가 굉장히 엄격하시고 어떤 자식들에게 자유를 안 주시고 뭐 성적에만 굉장히 이제 거의 집착할 정도로 얘기를 하신다던가 감동적인 교류가 거의 없고 이제 그런 이제 이미지들이
이제 그 책에서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이제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이렇게 보편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타이거 맘 되시는 분들은 절대로 본인을 타이거 맘이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라이프 코칭이라고 정도면. 라이프 코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 아이의 일정 기간을 코칭을 하는 거다. 나는 코치고 너는 선수니까 코치의 디렉션에 따라와라. 네.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보통은 그런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스파르타식 교육을 한다, 뭐 타이거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아 내가 그런 부모요라고 말 말씀하시는 안 하시죠? 네. 분들은 잘 없으시죠. 음. 근데 이제 그 아까 처음에 일반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일반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자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소통을 먼저 한다기보다는 우리 부모님은 원래 그래 전형적 알잖아요 전형적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냥 그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 내에서도 혹은 이제 동양 이제 미국인 커뮤니티 안에서도 어떤 그런 이미지가 되게 엄격하기만 하고 이해를 잘 안 해주는 부모님의 이미지가 좀 굳어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국 전체 사회에서도 그런 시각이 있겠지만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미지가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런 관련해서 연구를 네.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연구 말씀하시기 전에 혹시라도 이게 좀 멀리 느껴지는 거라 그러면 네. 아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우리도 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조차도 예전에 젊은 시절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들끼리 그냥 술자리에서 농담 삼아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농담 삼아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진심일 수도 있지만 우리 꼰대가 아유 우리 꼰대가 말이야. 그러면 그게 아버지인 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 아버지는 꼰대 이미지로 그냥 고정화돼 있는 거죠. 그리고는 네. 그 표현도 꼰대라고 표현을 했었고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최근에 한 지난 5, 6년 동안에 그 꼰대라는 단어가 다시 소환돼서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거 이번에는 좀 기성세대 전부를 전부를 아우르는 아우르는 예전엔 네. 그거 특별히 아버지를 지칭하는 특정 용어로 저희끼리 썼던 거였는데 우리도 그러고 컸어요. 아버지를 일반화시킨 거죠. 꼰대로. 네, 네. 그리고 꼰대라고 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도 다 그냥 그래 우리 꼰대는 또 말하지 아유 않아도. 이러면서 나오는 네. 거죠. 네, 좋은 비유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미지들, 이런 뭐 우리 부모님은 이런 이미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알게 모르게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가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네. 그런 가정을 저도 사실 그 연구를 할 때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동양계 부모님, 미국인 부모님들은 조금 엄격하지 않으실까, 아니면 좀 이렇게 정말 공부에만 좀 이렇게 좀 강요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제 안에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이제 인터뷰 면접을 통해서 하는 연구였는데 네. 정말 크게 깨달은 점이 그 타이거맘이라는 거는 정말 고정관념은 그 자체구나. 그런 이제 좀 만들어진 이미지. 만들어진 이미지구나. 음. 좀 이렇게 모두가 당연히 뭐 동양 문화권에서 왔으면 모두가 뭐 타이거맘이고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알게 모르게 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전문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비슷해요. 네, 정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타이거맘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학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엄격하기만 하고 공부에만 이제 집중하라고 하고 자녀의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인 부분을 안 돌봐주는 그런 이제 좀 부모님을 이제 지칭을 하는데 제가 만나뵀던 부모님들은 정말 뭐 아니었어요. 그냥 아니었어요. 정말 이제 자녀분들 어떤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을 제가 인터뷰를 했냐면 조금 이제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좀 힘든 부분이 있는 이제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이었어요. 이제 특히나 이제 그런 부모님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러니까 특수 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모님들로부터 들었던 말들이 정말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내가 해줄 수 있는 정서적인 지지가 있으면 해주는 게 제일 좋고 뭔가 그 요즘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에이지안 페런츠라고 해보면 뜨는 어떤 밈들이 있어요. 네. 뭐 뭐가 뜨는 어떤 거예요? 밈들이 떠요? A 플러스만이 뭐 그런 뭐 이제 사람을 만든 뭐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정말 아닌데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희화화돼서 그려지고 있는 이미지와는 정말 달랐는데 네. 어떤 그 현실과는 반대로 어떤 공간에서는 그렇게 동양계 부모님들, 한국인 부모님들을 이렇게 좀 틀에 맞춰서 생각하고 그걸 또 희망하기까지 하는 게 있구나 하고 제가 그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는 박사님 그 언론의 잘못도 좀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 것이 네. 그냥 만약에 한국 부모님들의 그런 타이거맘 성향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보도를 할 때 죄송합니다. 같은 언저리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서 그냥 그분의 그런 것들 중에서 수정해야 될 거 잘못된 것들만 지적을 하면 되는데 정정을 해주면 되는데 항상 100이면 100다 쓰는 방법이 미국 부모들은 안 그런데 네. 뭐 어디 부모들은 안 그런데 너희들은 우리는 그러고 맞아요. 있다라는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네. 하잖아요. 네. 아니 우리 보고 남의 아내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남의 자식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맨날 허구한 날 그 얘기를 하는 게 언론인데 정작 언론은 항상 그런 식으로 갖다가 상대 비교를 하고 있는 네. 거죠. 네. 그런 그게 말들이 많죠.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는 작업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전 너무 크게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언론이나 뭐 어떤 뭐 큰 의미에서 언론이자면 방송도 있겠지만 미디어 뭐 책도 전체라고 있고, 네. 생각하면 네,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이미지가 고착화되는데 영향을 준 매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부모들 중에서도 아이들의 정서를 잘 테이크하는 분들 그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인터뷰하면 되는데 꼭 한국 사람 문제 얘기해놓고 어디로 가냐면 핀란드 간다? 거기 가서 찍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라고 왜 거기까지 가? 여기서도 네. 잘하시는 한국 부모님들 많은데 그 사람들 네. 담아주면 되는데. 너무 맞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상대 비교를 해서 에이시안 부모님 혹은 또 한국 부모님들을 그런 식으로 좀 몰고 간다, 이미지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당사자인 그 자식들이 그건 아니야라고 느낀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부모님 아시잖아요. 전형적인 한국 부모님이세요. 이런 말 안 할 텐데 네. 자식들도 근데 좀 느끼는 게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닐까요? 주변에서 아무리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 몰고 가는 걸 떠나서 이 질문 좋다 정말.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것 음. 같아요. 그게 이제 자식들도 주변에서 들어오는 얘기들에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본인이 어떤 그 경험에 대해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경험을 충분히 이제 돌아보기도 전에 그런 이제 메시지들과 사회적인 이미지들의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 엄마 아빠는 뭐 전형적인 한국 부모님이니까 나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사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박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가장 심각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미리 자기가 그냥 그렇게 단정해 버리고 네. 문을 닫아 버리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편견이 그쪽으로 생기는 맞아. 거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아 떨어지네. 그럼 이렇구나라고 맞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 방식이 되는 건데. 철학에서는 그걸 확증 편향의 오류라고 그래요. 네, 네. 제가 방금 그거를 어떻게 번역까지 하고 있었는데 확증 말씀해 편향의 주셔서 오류라는 표현을 쓰죠. 감사합니다. 네, 그런 확증 편향의 오류가 생겨서 계속 그렇게 믿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 나를 이해 못해. 나의 자녀, 나의 자식들은 정말 뭐 미국 물만 먹었을지 나하고는 이제 다른 애들이야.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지. 건너는 그런 이제 소통의 단절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계속 쭉 드린 이유는 네. 그러면은 한국 부모님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동양 부모님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하지만 그런 경험을 한 자녀들은 있고 우리가 이걸 네. 어떻게 봐야 되냐를 얘기를 할 때 저는 이 이민이라는
그 가족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많은 것들을 바꾸는 그 사건이 세대 간의 소통에 어려운 부분을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조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뭐 인종이나 문화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민이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이 바뀌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죠. 네, 결정적인 어떤 사건을 겪어가면서 세대 간의 단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민자 가정의 부모님 자녀분들을 이제 만나뵈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고방식이 다르세요. 뭐 친구를 사귀는 것, 연애를 하는 것, 진로에 대해 생각하는 것,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것, 다양한 부분에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에 한국인이냐 동양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민 사회 자체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자녀와의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이제 보면은 어떤 성역할 가치관, 뭐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한 가치관도 굉장히 다르고 인종 차별에 대한 경험은 또 다르고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가르침과 교육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많은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꼬마하고 밥을 먹으면서 참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제가 이 녀석 봐라 했던 게 한 3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1세대들을 정말 꼰대로 알더라고요. 그냥 엄마 아빠 세대들은 다 그래라고 이미 얘는 결론을 갖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살짝 이렇게 좀 컨저버티브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친구가 저한테 딸아이가 저한테 조언을 주는 건 아빠 절대로 딴 데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야.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얘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빠를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뭐 물론 그냥 자기랑은 이런 얘기를 해도 되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라. 라고 훈계하더라고. 보호예요. 세 번째. 세 번째. 네, 아니 뭐 세 번째는 일단 넘어가고 일단 두 번째 갖고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아니 저 그런 얘기 다른 이제 이민자 자녀분한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고 와서 무슨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걱정이다. 우리가 그래서 걱정하는 건가 보구나. 해코지 당할까봐. 네, 진짜 걱정이 된다. 걱정하시는구나.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건 좀 번외입니다. 이거 여담입니다만 언제부터 미국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견해를 얘기하면서 해코지를 염려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게요. 언제부터 이 땅이 그런 땅이 됐는지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번외 얘기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는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자기들의 사고 방식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우리 세대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의견을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발전을 한 생각이고 더 나은 생각이고. 제가 볼 땐 철딱서니가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우월하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딸아이하고 대화하면서 느꼈던 그 3가지는 정말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거였었어요. 그게 그렇게 다가오셨으면 진짜 좀 약간 뭐지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열등한 인종이 우월한 인종한테 뭐라고 잔소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말빨이 잘 안 먹혀요. 왜냐하면 그쪽이 더 우월하니까 생각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도 그렇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민자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 간의 역동이 좀 이렇게 리버스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래 맞아. 이게 반전된 거죠. 이게 반전됐다는 표현이 맞나? 역전됐다 그래야 되나? 네. 역할이 좀 이렇게 리버스, 이게 좀 반전 됐다는 그런 이제 보고들이 많은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자녀분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많은 이민자 가정의 자녀분들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어른이 되세요. 이제 그게 이제 뭐 부모님들이 너가 어른이 되라라고 이렇게 강요를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새로운 사회 가족 모두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이제 언어도 좀 빨리 배우게 되고 학교도 다니고 하고 하니까 뭐 언어에 대한 적응이 예를 들어서 빨랐다면은 그 가족 안에서 뭐 번역하는 역할을 이제 맡는다든지 도맡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민 사회 뭐 이렇게 미국 사회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을 본인이 빠르게 습득했을 때에는 그거를 오히려 이제 부모님한테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역동이 어렸을 때부터 생기면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는 좀 약간
열등하고 자녀는 우월하고 뭐 이런 느낌을 받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자녀 본인도 내가 좀 이거를 다 책임을 다 해야 되고 이 부담을 좀 져야 되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좀 내가 좀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반전이 돼서 굳어져 가다 보면은 원래 이제 좀 이제 부모님이 좀 책임을 지고 아이를 돌봐야 했던 시간들이 그만큼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뭘 생각하고 뭘 해드려야 된다라는 책임감, 의무감, 부담감을 느끼는 친구들은 착한 친구들이겠네. 그래도 착한 친구들이 많이들 느끼세요. 아, 네, 그래요? 그거를 이제 부모님한테 표현을 하신 분도 있고 못하신 분도 있고 못했을 때는 조금 더 갈등이 지속이 되는 양상이 있지만 많이들 이제 내가 좀 부담이 느끼고 책임감도 느끼고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사님께서 오늘 꺼내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 참 무게감 있게 와닿는 것이 그 이민이라고 하는 사건이 네. 우리 가정에서 정말 엄청난 그 이벤트잖아요. 그거를 결정한 것은 우리 1세대들한테 여쭤보게 되면은 그 대답하시는 답변은 거의 다 똑같아요. 애들을 위해서, 네. 애들한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그게 힘들 것 같으니까 그래서 건너왔다라는 말씀들을 100이면 100다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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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는 여기 오셔갖고는 애들 밥 차려줄 시간도 없이 밖에 나가서 일하셨던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그 엄마 아빠가 저 어려운 한국에선 그런 대접 받으시던 분들 아니고 맞아요. 한국에선 저런 일 할 분들이 아니었는데 그냥 그런 결심을 하고 여기까지 온 건 나 때문이다. 나를 위해서 그러셨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고맙겠으나 또 1.5세, 2세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100이면 100 다 그런 생각은 안 하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이해가 되는 게 어떨 때에는 정말 이렇게 이민을 와주셔서 그 자체에 너무 부모님한테 감사한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 동시에 또 드는 감정이 뭐냐면 그것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냥 기대가 따라오기 때문에. 두 가지죠. 네. 제가 그 예전에 한번 그 KBS에서 그 공모한 적이 있었어요. 그 여기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때 제가 취재하고 다큐로 만들어서 출제했던 게 1.5세였습니다. 아, 네. 네, 로스트 제너레이션 잃어버린 세대라고 해서 1.5세라는 타이틀로 출품을 해갖고는 무슨 돈을 준다 그래갖고 한번 해봤는데 네. 그때 만나봤던 친구들이 했던 얘기로는 박사님이 그 말씀 주셔서 그냥 곁들여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니 그거는 당신들의 판단인데 당신들의 선택이었는데 나한테 물어보고 이민 갔냐는 거죠.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냐는 거죠. 미국 갈래냐고. 자기들이 결정을 해놓고 왜 그 이유가 나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고 그리고 왜 나한테 자꾸 잘하라 그러냐고 하는 그 원망이 말로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죠. 처음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분 다큐멘터리는 못 만들겠더라고 이러면은. 그러면 이건 뭐 완전히 뭐 우리 가족 만세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만나서 진짜 속 얘기를 들어보니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아니 나한테 이민 가면서 한 번이라도 물어봤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친구들 깊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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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원망을 우리 부모들이 원망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취소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면 네. 이 친구들하고 근본적인 접근은 좀 쉽지 않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마음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맞아요. 수 두 개가 있는데 동시에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정서상 그런 마음을 털어놓게 되면 부모님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정말 불효가 될 것 같다는 아무리 이제 이민 2세대로 미국에서 자랐다고 해도 그 정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어떤 생각이 있어서 꺼내지 못하는 못하죠. 경우가 많고 네. 있는데 네. 얘기는 절대 안 하더라고요. 네. 음. 네. 네. 오늘 그 부모님 세대하고 자녀 세대 얘기를 꺼내신 거는 또 박사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잠깐 이렇게 뭐 그 땅 가는 거였고 네. 그럼 네. 돌아와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이걸 꺼내왔는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볼게요. 치명 공진단하면 이제 10만이 장소꾼입니다. 제 얘기가 좀 길었나? 괜히 박사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엄한 소리 했나 지금 후회되네. 치명 공진단하면 이제 10만이 장소꾼입니다. 원방대로 만들고 천종산삼을 넣어서 더욱 효과가 뛰어난 10만이 장소꾼의 천종산삼. FDA에서 당뇨 체형 교정 신발로 승인받은 대한민국 1등 건강 신발 나르지오. 인간이 만드는 가장 맑은 공기 아이크린. 스위스의 최첨단 정밀 공학이 만든 아이크린 명품 하나가 생활을 바꿉니다. 로랜드. 당뇨합병증 주요 원인 동맥경화, 혈관 청소로 다시 좋아질까요? 당뇨 극복 캠페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시 내추럴에서 일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열린 입이라고 그냥 생각 없이 던진 말 중에서 100이면 100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2번 반복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과드리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고 하는 애가 제가 제 스스로 100이면 100다라고 일반화를 시키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참 남들한테 뭐라 그러는 건 오류라고 그러고 제가 또 이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사과드리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 동안에 올려주신 청취자분들의 의견 잠깐 몇 가지만 쉐어하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먼저 유튜브 창에 올려주신 글 가운데서 2가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의 그 꼰대 시대에 제 친정 아버님께선 그 시대를 앞서간 오픈마인드 그리고 깨이신 가치관으로 종갓집 제사 전통에서 딸을 4번 절하게 하고 아들은 2번 절하게 하는 남녀 차별을 개혁하셨고 이거 집안의 다른 어른들 반대가 보통이 아니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미혼 여자 미국 여권 안 내주던 그 시대에 미혼 여성한테는 사실 비자 나오기 쉽지 않았죠. 보증금 내고 딸인 저를 미국 여행 보내주시던 진정한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셨습니다. 절대 꼰대 아니셨고요. 멋있는 저의 영웅이십니다. 라고 또 네. 적어주셨네요. 아버님 대단하시네요. 뭉클한데요. 네. 성인이 되고 가정을 가지고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영감이라고 부르게 되더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그 일반화를 동의하시는 그런 말씀 주셨고요. 오늘 깊은 얘기입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글 먼저 읽고 그다음에 긴 글들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서 남보다 더 신중하게 키우려고 했으나 아이는 사회의 일원인 25살이 되었고 보니까 자연스럽고 합리적으로 성장하는 걸 보면서 괜히 어렸을 때 오지랖으로 스트레스만 준 꼰대 아빠였음을 후회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잘 크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많이 이제 마음을 표시하셨겠죠. 좋은 말로. 비교는 인간의 본능 같습니다. 진화적으로도 생존이라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데 그것은 비교를 통해서 가장 안전한 패턴을 찾아내야 하는 끊임없는 일을 반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패턴은 비교를 통하지 않고는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패턴은 질서와 발전을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도 하지요. 비교를 하지 말라는 것은 생존의 위협을 가하거나 수동적인 삶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교를 위한 데이터가 사람마다 문화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그리고 또 이분께서는 사람마다 세대마다 문화마다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문화, 종교, 도덕 등에 기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이것은 인류학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그게 참 그거를 너무 중요하죠. 그거를 문명이라 그러나 그거를 문명이고 품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태도를 취하느냐가 그게 품격이라 그러는데. 네. 그리고 또 비교 자체가 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지적도 그렇죠. 해주셨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다양성을 오히려 존중하시는 말씀인 것 같으세요. 네.
이분께서는 박사님 준비한 거 아직 못 하신 거죠?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 좀 조용히 해라. 박사님 얘기 좀 듣게. 그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 말씀 이어가시죠. 네. 네. 너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되게 품격 있는 이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언제 한번 이렇게 뭔가 청취자분들이랑 라이브로 대담하는 시간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또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네. 너무 좋죠. 만들게요. 만들게요. 아닙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유, 왜 이러세요? 네, 뭔가 상상을 해보니 좋네요.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제가 이제 만나본 네. 이제 1세대 1.5세대, 2세대 자녀분들의 얘기나 혹은 이제 제 자체가 이제 뭐 미국에 거주한 지 이제 몇 년이 넘어가면서 겪는 이제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되게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나는 미국인도 아닌 것 같고 한국인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이제 뭣도 아닌 것 같은 정체성 혼란을 많이 느끼는데 사실 그게 그런 어떤 정체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전반에 그런 느낌들이 좀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한국에 대해 너무 알고 싶은데 싫어 이런 마음도 있고 애증의 관계라고 하죠. 네, 우리 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한데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두 문화권에서 살아온 분들한테 좀 보편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그거는 꼭 아시안만 아니고 네, 한국 네. 사람만 아니고. 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좀 그런 부분, 자녀들의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보시고 우리 아이가 생각보다 한국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고 미국인이지만 미국인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에 좀 고민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어디도 아닌 거에 걸쳐 있는 삶을 좀 살아왔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당연히 이제 자녀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는 부분도 얘기를 드려야죠. 제가 이제 자녀분들을 만나보고 뭐 연구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민자 가정분들을 만났을 때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런 갈등의 실마리가 보면은 그 자녀분들이 우리 부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 진짜 고생 많으셨다라고 느낄 때 그 이해하는 마음에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아까 초반에 얘기 드렸던 뭐 부모님은 이럴 거다, 한국 부모님은 이렇다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을 수 있지만 좀 열린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정말 고생하신 부분 그 부분만 좀 이해를 해주면 부모님은 뭐 더 이상 뭐 바라는 게 없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거를 왜 약간 나이가 좀 들어야 그럴게요. 이해를 하게 되던가요? 네. 어느 정도 부모님이 겪었을 만한 그 레벨까지 와야 그래야 그때 비로소 시야가 열린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전에는 내가 겪지 않았으니 잘 모르는 거죠. 굳이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뭐 그러는데 그게 참 풀리지 않는 숙제라. 이해할 만하면 또 안 계시고 이해해서 좀 잘해드리고 싶은데 그때쯤 되면은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시고 이러니까 그게 참 우리한테 기회가 시간이 별로 없는 거라. 그 정도 미리 알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부모의 입장에서 배부른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움을 갖긴 하지만 자녀가 너무 그 나이보다 훌쩍 커버리면 굉장히 서운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애는 애다웠으면 좋겠고 15살이면 15살 다웠으면 좋겠지 15살이 20살의 생각을 하고 있고 25살로 너무 앞서가고 있으면 그게 또 안타까움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속 썩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 나이에 맞게끔 고민해주고 투정도 부리고 좀 섭섭해하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젊은 친구들이 방학 기간이니까 만약에 이 시간을 엄마 아빠와 같이 듣고 계신다면 주저넘게 아저씨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라는 얘기가 정말 듣기 싫을 거예요. 아니 그 자기가 한 일이지 내가 하라 그랬어? 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잘해야 된다라든가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보답을 원해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그만큼 애를 쓴 만큼 그게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니까 그 본인 인생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하시는 말씀이지 뭐 이렇게 뭐 해달라 이런 부담 절대 느낄 거 없어요. 하나도 일도 바라는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만 좀 알아주세요. 나 너무 얘기 잘하고 싶었는데 궁색하게 얘기했어. 저 아저씨 뭐라는 거야? 이럴 것 같은데 네. 젊은 친구들이. 네.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 알아주자, 알아줬으면 좋겠다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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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를. 서로를. 네, 네. 그게 참 모든 갈등의 해답이죠. 네. 네, 서로를 알아주고 맞아. 이해하는 맞아. 마음. 네, 쉽지 않죠. 쉽진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네. 근데 결국은 에이시안이라서 한국 부모라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민이라는 거를 넘어가면서 겪게 되는 일이니까 조금 더 그거를 보편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지 네. 너무 이게 우리 한국 집이라서 이런 거야는 네.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옥매오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네. 너무 잘 요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네.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네. 감사드리고 싶은 건 있습니다. 박사님 그 사실은 많은 배우신 분들, 학자 되시는 분들께서 이 이민 가정, 이민 사회에 대한 연구를 하시지만 그것을 깊게 그리고 오래 하기는 참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뭐 워낙 작은 동네다 보니 펀드를 받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께서는 사재를 털어가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갖고 또 느끼고 배우고 변화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박사님처럼 그렇게 이민 가정, 이민 사회에 관심을 갖고 연구도 해주시고 들여다봐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그게 너무 필요해요. 우리 너무 네. 그게 없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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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숙연한 분위기예요. 네. 갑자기 왜 한참 얘기하고 난 다음에 끝은 갑자기 설교 끝나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다음 주에는 날씨까지 좋아서 화창하게 네, 만났으면 좀 이렇게 좋겠네요. 밝고 화창한 주제로 네.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스튜디오 들어오실 때는 해는 그 하늘에다가 하늘에다 두고 올게요. 놔두고 들어와 주시면 받으셨어요 얘기를. 네, 박소원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